또 뭐 또 다른 거 장기 있나요? 장기 뭐 앉아 이런 거 다 하긴 하는데 네. 한번 보여주실 수 네. 있을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푸의 장기 자랑 타임. 어떤 재주를 보여줄지 기대되는데요. 푸, 안 돼! 푸, 안 돼! 예? 갑자기 무슨 일이죠? 제작진에게 다가가는 푸. 그런데 푸, 안 돼! 어잉? 제가 지금 뭘 본 거죠? 야, 푸! 푸, 안 돼. 푸, 하지 마. 또왜 그래? 갑자기 제작진의 팔을 부여잡고 정신없이 마운팅을 하기 시작하는 푸. 푸. 요 녀석 순진한 줄 알았더니 설마 찌개 비행기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개인기 아닌데. 푸 너? 그쵸? 근데 너 언제까지 이럴 거니? 아우 남사스러워라. 왜 이래요? 아, 멈추질 않아요, 정말. 한번 시작하면 아, 한 명한테만 해가지고. 한 명한테만 한다고요? 네. 한 명은 계속 꽂히면은 그 한 명한테만 계속 이 행동을 하거든요. 오직 한 명에게만 꽂힌다는 녀석. 담당 PD가 마음에 쏙 들었나 본데요. 딱 내 스타일이야. 말려요.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저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치거나 떼놓는데 그냥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뭔가 대화도 안 되고. 쉴 틈 없이 쏟아지는 격한 애정 공세. 그만해. 그만해. 푸. 제발 그만해주면 안 되겠니? 대체 왜 이러는 거죠?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고 일어서도 매달리고. 한 명한테만 계속 그 문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떼놔도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고 이제 그 사람한테만 가서 행동을 하는 거죠. 푸의 눈엔 딱 한 명만 들어온다. 여기. 느낌이 안 와. 그럼 여기. 이것도 아닌데. 오호. 찾았다. 그래 너. 바로 너야. 꽂히면 간다. 한번 시작하면 멈출 줄 모르는 녀석. 모두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19금 본능. 땀나. 부끄러움은 오롯이 우리의 목. 뭐 문제 있습니까? 지금 녀석에게 필요한 건 릴렉스. 풀을 방에 가두고 좀 진정시켜보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진정은커녕 더 흥분하는 녀석. 문 열어. 문 열란 말이 오픈 더 도어. 그냥 계속 저렇게 짖는다고 보시면 돼요. 짖고 방문 긁고. 대처로는 저렇게도 해보신 거예요? 네, 저렇게도 해봤는데 저도 너무 시끄럽고 아마 또 뭐 민원 들어올까 봐 저희가 안고 있거나 아니면 손님들이 가만히 있으면 진정이 됐는데 네, 오늘은 진정이 안 되네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열어주는데요. 그런데 방에서 나오자 냄새만 맡고 들이대진 않는데요. 좀 진정이 된 걸까요? 안녕이 됐을... 아니네? 진정? 그게 뭔데? 진정이 뭐야? 야. 오히려 한층 더 격해진 녀석의 몸부림. 이건 너무... 푸의 심신을 위해 잠시 촬영을 중단하기로 합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찾은 푸. 앉아. 손. 엎드려. 방해. 보호자도 휴식을 취하는데요. 여보 일어날까? 임신한 아내를 일으켜주는 남자 보호자. 그런데 이번엔 여자 보호자에게 마운팅을 하는 녀석. 야, 푸! 아, 너 또 왜 그러는 거니?
왜? 남자 보호자도 예외는 아닌데요. 진짜 왜 그러니 정말. 아니 외부인에게만 이러는 게 아니었나요? 이제 뭐 제가 누워 있거나 이렇게 할 때 신랑이 뭐 일으켜주거나 이렇게 할 때도 푸가 중간에 껴서 마운팅을 하거든요. 저도 약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얘가 그냥 우리가 같이 붙어 있는 게 이렇게 싫은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마운팅을 하는 건지 저희한테 좀 당황스럽죠. 도와줘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질 텐데 제가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이제 힘들어지고 하면 근데 얘는 그 행동을 아마 계속할 것 같아서 서로 불편할 것 같아요. 네. 여보 나 좀 일으켜줘. 와서. 그쵸. 임신 중인 여자 보호자에겐 남자 보호자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푸. 일으켜줘. 나 잡았어. 하지만 부부가 붙어있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달려드는 녀석. 푸야 엄마 아빠한테 그럼 못 써. 푸 앞에선 단 1초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부의 스킨십. 아 왜? 손도 안 돼? 손 잡는 것도 안 돼? 어허. 푸. 왜? 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앉는 게 그렇게 싫어? 아휴 참 알 수가 없네요. 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죠? 처음 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좀 저희는 계속 강아지가 원래 이런 걸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중성화를 했는데 이미 병원에서도 얘가 1살이 넘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좀 시기가 늦어서 마운팅을 아예 안 하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줄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대로 똑같아요. 중성화 수술로도 막을 수 없었다는 푸의 마운팅. 그날 오후 푸가 밖에서 에너지를 쏟으면 괜찮아지진 않을까 산책도 열심히 해준다는데요. 체력 소모엔 역시 산책만 한 게 없죠. 가자 푸. 가자. 녀석도 바깥바람 쐴 생각에 신는 어잉? 뭐야? 아니야. 뭐죠? 갑자기 집을 향해 냈다 뛰어가는 푸. 어우 이 보호자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푸 가자. 어찌된 일인지 현관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하는데요. 다시 가자. 엄마, 푸 가자. 가자고. 하지만 앞으로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뛰어오르기 바쁜 푸. 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밖에 나오는 것 자체를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해서 약간 돌아가려고만 해요. 집 안으로. 현관을 알아가지고. 옷 다. 옷도 완전 다 찢어지겠어. 근데 한 번 이렇게 무서워하면 말릴 수가 없어서 계속 이 상태예요.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요, 저희가. 어찌나 무서워하는지 보호자 품에 안겨서도 불안해하는데요. 야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산책을 시도해보지만 발 디딜 새도 없이 점프를 하는 푸. 원래 산책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뛰나요? 뭔가 무서울 때마다 자기 안으라고 껴서 점프력도 워낙 좋아가지고 저 막 이렇게 턱 부딪히고 막 이런 적도 있거든요. 입술 터지거나. 야 산책길 한번 정말 험난합니다. 결국 푸를 안고 산책을 하는데요. 매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사람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심심하고 지루하잖아요. 체력도 밖에 나가서 써야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 자체를 아예 못 해버리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저 녀석이 안쓰러운 보호자 부부. 사실 푸에겐 남다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2016년도 그 말쯤에 데려오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 유기견이나 그 파양당하는 강아지들 그런 올라오는 글을 되게 많이 봤어요.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근데 푸 사연이랑 사진을 보고 너무 애기 이쁜데 버려지는 게 불쌍해가지고 저희가 데리고 오게 된 거거든요. 주인들이 키우지 못해서 버려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애를 그냥 뭐 친구들 집에 맡기고 그냥 가버리고 이 친구도 키울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어디론가는 보내줘야 되는데 열악한 환경에 가게 될까 봐 그래서 저희가 데려오게 됐죠. 1살이 됐을 무렵 파양의 상처를 겪은 푸. 녀석의 사연이 안타까워 부부는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푸가 저한테 처음 왔을 때 조금 말라 있었거든요.
푸들이 그렇게 원래 마르긴 했지만 이렇게 뼈가 보이는 게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챙겨주고 싶었어요. 이제 파양의 상처가 굉장히 이제 얘한테도 굉장히 큰 아픔이고 시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좋은 거 많이 주고 네. 행복한 이제 삶을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마음 아프죠. 아픈 상처를 지닌 만큼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녀석을 돌보고 있다는 부부. 푸를 위해선 먹는 거 하나부터 무엇 하나 대충이란 게 없는데요. 그게 뭔가요? 이거 닭가슴살 제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냉동해 놨다가 데펴주거든요. 좋아해서. 브로콜리랑 당근 들어가 있어요. 푸를 위해 손수 만든 정성스러운 특식. 좀만 식혔다가. 보고 있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네요. 맘마 먹을까? 맘마? 이리 와. 맘마 소리에 냉큼 달려갑니다. 부부의 마음을 아는지 맛있게 잘 먹는 푸. 아무쪼록 부부의 바람대로 녀석이 지난 상처에서 벗어나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주면 좋을 텐데요.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푸와 놀아주느라 정신이 없는 보호자. 야, 모범 보호자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먹이거든. 이리와 자자. 가족 모두 잠에 들 시각. 부부도 푸도 모두 잠잘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부부가 이불을 덮자 또다시 마운팅을 하기 시작하는 녀석. 푸야, 뭐야 갑자기? 푸, 안 돼. 푸, 안 돼. 안 돼. 아이고, 이러고 밤샐 작정인지 한 번 시작한 마운팅은 멈출 줄 모르는데요. 푸, 하지 마. 한밤중 마운팅과의 전쟁 중인 부부. 아유,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그런 행동을 좀 안 했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고요. 푸가 계속 저희 옆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치한 선생님, 푸를 도와주세요. 한 번 꽂히면 말릴 수 없다. 폭풍 마운팅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만든 녀석. 보호자 부부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야, 푸! 게다가 산책도 제대로 못해 에너지 방출도 실컷 못하는 상황. 아니야. 과연 푸는 불꽃 마운팅을 멈추고 조신한 반려견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 교정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이너 설채현.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역시나 한달음에 달려와 설샘을 반기는 녀석. 냄새 좀 맡을래? 들어가서 맡아. 어우, 목소리 크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자. 처음 본 설샘과도 만나자마자 놀기 바쁜데요. 빨리 던져줘. 야, 너 뭐 프리스비 해도 되겠다. 주세요. 또 던져줘. 주세요. 아니야? 되게 귀엽네. 역시 전문가답게 한눈에 알아보시는구만. 뭐 지금은 문제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뭐 분명히 저를 부른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럼 저희가 그래도 영상을 한번 보면서 푹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럼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푸의 가장 큰 문제 행동. 귀여운 얼굴을 하다가도 누군가에게 꽂히면 돌변해서 무아지경으로 마운팅을 했는데요. 이거구나. 또 왜 그래? 이거야. 아까 안 했잖아. 네, 쌤, 바로 그거예요. 네, 좀 보면 볼수록 조금 심해 보이기는 하네요.
설쌤이 보기에도 좀 심한가요? 이거군요. 네, 마운팅. 이게 상당히 심한 상태. 외부인이 왔을 때. 네. 외부인 중에서도 오로지 한 명에게 꽂혔던 푸. 그래서 문제 행동 촬영 당시 푸가 꽂히는 사람이 누굴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촬영 내내 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담당 PD. 야, 근데 우리 피디님한테 엄청 꽂힌다. 이에 도전하는 새나게 출연견들의 인기 스타. 첫 만남 때도 역시 푸를 이끌리게 했던 새나게 촬영 감독. 강아지들한테 픽 당해가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두 사람 중 푸의 간택을 받을 자는 누구? 안달이 난 녀석. 과연 푸의 선택은 누굴까요? 고민할 시간도 없이 담당 PD를 향해 돌진하는 녀석. 역시 푸의 원픽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대체 담당 PD에게만 꽂히는 이유 뭘까요? 우연인 걸까? 이번엔 자리를 바꿔서 실험을 시도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마치 자석처럼 붙는 녀석. 우연은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 PD가 입고 있는 옷을 바꿔 입어봤습니다. 이번에도 푸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까요? 그런데 어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담당 PD에게 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꿔 촬영 감독을 선택하는데요. 세상에, 그럼 옷에 꽂힌 거였어? 이게 같은 재질 아닌가요? 비슷할 거예요. 맞아요. 많고 많은 옷들 중 왜 PD의 옷이었을까요? 혹시 보들보들한 재질이 마음에 들었던 걸까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같은 재질의 옷. 과연 푸의 반응은? 어잉? 처음엔 관심을 보이더니 뭔가 성에 차지 않는지 들이대지 않는 녀석. 재질도 아니라면 대체 뭐냐고요? 저 옷에 뭔가 냄새가 있었던 거야. 푸가 좋아하는 냄새. 아, 스멜. 강아지들의 제일 감각은 어디죠? 코? 네, 후각. 그러니까 사람은 눈으로 판단하는데 개들은 코로 판단해요. 얘네들은 어느 정도로 냄새를 잘 맡냐면 여러 가지 냄새가 섞여 있어도 이걸 합쳐서 맡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맡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카레에 있으면 당근 냄새, 감자 냄새, 카레 냄새, 향신료도 다 분리해서 맡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 뭐에 그렇게 꽂히니? 이게 되게 힘들어요. 지금 자기가 꽂히는 냄새가 있고 새로운 냄새 중에 자기가 꽂히는 냄새에 더 이 마운팅 행동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원인은 푸의 취향을 저격하는 냄새였습니다. 우선 개들에게는 후각이 제1감각입니다. 그래서 개들은 후각을 통해서 사람인지 강아지인지도 구별할 수 있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격인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도 개들에게도 자신이 선호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푸가 정확히 어떤 냄새에 자극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작진의 옷에서 푸를 자극시키는 그런 냄새가 났을 거고 푸는 그 냄새에 꽂혀서 마운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중성화는 언제 했어요? 저희가 데려오고 1살 넘어서. 우선은 조금 더 마운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처음에 마운팅은 우선 개들에게는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정상적인 행동이라고요? 개들은 암수 그리고 지금 푸가 한 것처럼 중성화 유무와 상관없이 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하면 이제 문제의 행동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녀석이 심할 정도로 마운팅을 했던 이유 대체 뭐죠? 많은 분들이 이 마운팅을 할 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성적 행동. 성적 행동은 좀 아닐 것 같은 게 저도. 성적 행동이면 그 포즈나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막 침을 흘린다거나. 아, 침은 안 흘렸는데. 네, 막 침을 흘린다거나 그리고 얼굴과 목 쪽을 상대방에게 다 막 밀려고 해요. 막 붙이면서 막 밀려고 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이 목 자체가 떨어져요. 네, 떨어져 있어요. 이게 아니고 진짜 막 이렇게 완전히 다 합체하듯이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요. 성적 행동이면 좀 더 야릇한 포즈가 나올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비교가 되시나요? 그럼 푸의 마운팅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도 너무 저도 궁금해요. 대부분은 첫 번째가 관심 끌기. 나랑 좀 놀아줘. 첫 번째가 관심 끌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있어요. 아, 싫어서. 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런 감정을 마운팅으로 푸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고 보니 푸는 부부가 스킨십 할 때도 질투라도 하듯 그때마다 마운팅을 했는데요. 지금도 짖죠? 막 사이로 끼어들면서 위치도 보세요. 정확히 가운데로 끼어들고 둘을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들어지면 마운팅을 하죠. 지금 전형적으로 나만 빼고 놀지 마예요. 나만 빼고 뭔가 하지 마. 나만 빼고 둘이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불안 플러스 관심 끌기죠. 나만 빠지는 게 불안하고요. 그리고 내가 마운팅을 함으로써 지금 아빠가 엄마한테 가 있는 관심을 나한테 다시 끌어올려고 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푸가 마운팅을 할 때마다 스킨십을 해주며 관심을 보여왔던 보호자. 결국 관심이 필요할 때마다 푸는 마운팅을 해왔던 건데요. 우리가 무심코한 이 행동으로 인해서 푸가 저 행동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관심 끌기 행동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만 관심을 주라는 생각으로 이 행동을 했는데 그게 결국 들어져요. 그러면 어떨까요? 성공했다. 그러면서 이 행동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동안 푸에게 정말 애정어린 관심을 기울여왔던 부부. 하지만 푸에겐 한없이 부족했던 걸까요? 왜 이렇게 마운팅이란 돌발 행동까지 보이며 관심받길 원하는 거죠? 푸가 오게 된 이유. 네. 그 인터넷 카페에 파양 당하는 강아지 제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여러 보다가 딱 네. 사진 딱 봤는데 너무 뭔가 내가 데려오고 싶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1살 됐을 때 그러면 한 갖고 온 살이 거죠. 넘을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전 상황을 잘 몰라요. 그 푸의 1년 생활을 잘 모르거든요. 이미 다 큰 아이였고. 파양, 그리고 지난날의 상처들. 지금의 문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데요. 좀 안타까운 게 얘가 진짜 태어나서 1년까지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아봤나. 어렸을 적 상황에 의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면서 약간 집착, 애착 이런 것들이 더 강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런 사랑을 받아보다 보니까 거기에 더 집착을 한다거나 하는 모습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난생 처음 느낀 관심과 사랑. 그것이 결국 푸의 문제의 안타까운 원인이었네요. 그렇다면 밖에서의 이상 행동 역시 과거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산책을 할 때마다 안절부절, 바깥을 무서워했는데요. 산책이라도 실컷 하면 마운팅도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조차 쉽지 않았죠. 제가 느끼기에는 푸는 태어나서 이 집에 오기 전까지 밖에 안 나가봤을 것 같아요. 보통은 그래도 5개월 땐 나가는데 푸는 1년이 넘어서 처음 나가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면 사람으로 보면은 20살 때 처음 밖에 나와본 거예요. 20살에서 30살. 그때 처음 밖을 나와본 거예요. 누가 적응하겠어요? 근데 성격적으로 봤을 땐 원래 산책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아이예요. 근데 어렸을 적의 경험의 부족 때문에 지금 이런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결국 푸의 모든 문제는 어릴 적 경험과 기억에서 비롯된 것.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보니까 두 분이 되게 좋은 성격을 가졌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거를 제가 못했어요. 끊어줄 땐 끊어줘. 내가 단호함이 많이 없어서.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엄청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하시죠. 네. 이게 결국 미안한 감정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강아지들이 더 스트레스를 네.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안 이뻐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단호함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규칙을 세우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것도 조금씩은 이제 단호하게 끊을 필요가 있어요. 태어나 한 살이 되기까지 제대로 된 보살핌은 물론 버림까지 받았던 푸.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지금의 가족과 행복한 반려견생을 위해 변화해야겠죠? 푸를 위한 첫 번째 솔루션, 단호하게 거절하기. 이제 외부인한테 할 때 네. 우리 보호자가 정확하게 이거 안 된다라는 걸 표현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푸가 꽂힌 문제의 옷을 입는 제작진. 그러자 어김없이 마운팅을 하는데요. 곧바로 강하게 푸를 밀어내는 설세. 푸가 마운팅을 하는 즉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데요. 처음 본 단호함에 살짝 당황한 것 같죠? 설쌤과 푸의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승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는 푸와 틈을 주지 않는 설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대결. 과연 승자는 누구? 긴장되는 순간 점점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푸, 앉아. 기다려. 조금 기다렸다가 그 대상한테 막 달려가서 흥분하지 않으면 옳지. 그래, 푸야, 그렇게 하는 거야. 아직은 원래 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걸 보호자가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이번엔 보호자가 도전할 차례. 그런데 그 사이 또다시 달려드는 녀석. 보호자님, 지금이에요.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호자님은 앉아 기다려 시키고 앉아. 기다려. 기다려. 푸가 얌전히 기다릴 땐 옳지. 좋아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칭찬과 간식으로 보상해주기. 안 돼. 역시 한 번으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처음 보는 보호자의 단호한 모습에 바로 행동을 멈추는 푸. 그런 녀석을 자극해 보는데요. 오, 유혹에도 꼼짝 않는 푸. 이게 웬일인가요? 옳지. 잘하네. 네. 리더십이 더 좋아요. 저보다 오랫동안 그 쌓았던 신뢰감이나 이런 게 더 좋아요. 숨겨왔던 리더십 발산. 보호자님, 굿. 발로 밀어내는 거, 그리고 앞에서 막는 거, 그리고 단호하게 안 돼라는 목소리의 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목소리의 톤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안 된다라고 보여준 거. 그게 우선은 푸한테 정확하게 인식이 된 거고요. 보호자의 단호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정확히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잘못된 건 단호하게 대처하기. 아셨죠? 임신한 아내를 곁에서 도울 일이 많았던 남편. 하지만 부부가 서로 손만 댔다 하면 마운팅을 해대던 녀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도 역시 단호하게 거절해야겠죠? 남자 보호자가 여자 보호자에게 다가가자 역시나 가만히 보지 못하네요. 네. 바로 네. 밀어내시거나 저 같으면 여기서 바닥으로 내릴 거예요. 안아서. 한 번 더 하는데 올라타면 바로 안 돼 하고 바로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네. 잘못된 행동임을 정확히 알려주는 게 포인트. 다시 한번 스킨십을 해보는 보호자. 안 돼. 바로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네. 다시 똑같이 할게요. 또 한 번 해보세요. 이것도 반복이에요, 결국에. 반복만이 살 길이다. 안 돼. 좋아요, 좋아요. 지금 말투도 단호하고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잘못된 행동을 해왔던 푸. 이젠 달라져야겠죠? 옳지 하고 가져와서 이거 하나 던져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스킨십도 좋아요. 잘했을 땐 무한 칭찬. 잘했어 푸. 오케이, 잘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옳지. 그렇죠. 네, 좋아요. 이건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요. 마운팅을 안 하면 칭찬을 받는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안 하고 얌전히 있으면 아빠가 엄마랑 얘기하고 뭔가 스킨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차례가 오잖아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번엔 더 오래 여러 번 반복해서 여자 보호자를 안아보는데요. 보호자님, 이 기회에 그간 못했던 스킨십 뭐 마음껏 해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푸의 눈앞에 애정 행각이 펼쳐지는데도 이젠 얌전하네요. 옳지, 저거네. 잘하세요, 보호자님이. 타이밍도 잘 알고 점점 횟수 늘리는 것도 알고, 그리고 목소리가 아이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옳지가 옳지, 안 돼 이런 것들이 푸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톤으로 들어가요. 보호자님, 나이스! 우리 보호자와 푸의 이 신뢰관계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딱 얘기하는 순간 아주 빨리 잘 알아들었어요. 단 이게 내일 되면 또 똑같아요.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해줘서 습관을 만들어줘야지만 이해하고 그때부터 이 마운팅 행동이 거의 완벽하게 줄어들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반복해주세요. 푸, 너도 잘할 수 있지? 그런데 설쌤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제작진에게 또 마운팅을 하는 녀석.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안 된다고만 하면 내 욕구는 안 풀리니까 그거 대신에 뭔가 해줄 만한 거를 제일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밀어내기만 한다면 푸에게도 스트레스겠죠. 푸의 마운팅을 멈출 두 번째 솔루션으로 이어가 봅니다. 평소 좋아하는 공놀이로 관심을 끌어봤지만 실패. 오로지 마운팅에 꽂혔는데요. 얘 공보다 더 좋아하는 걸 찾아야겠다.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보다 더 지금 이 내적 만족보다 더 좋아할 만한 걸 찾아야 되는데 저는 공놀이일 줄 알았는데 공놀이가 아니에요. 간식을 살짝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평소에 쓰는 간식 안 줘볼게요. 그럼 제가 네. 새로 가져온 걸로 한번 줘볼게요. 설쌤이 가져온 새로운 간식으로 관심을 끌어봅니다. 옳지. 다행히 관심을 보이는 푸. 잠시 후 하던 행동을 멈추고 간식에 관심을 보이는데요. 안 하고 있으면 또 뭐 앉아나 이런 거 시키고 앉아. 옳지. 네. 칭찬도 해주고 막 머리도. 아이고 착해. 이야, 관심 끌기 작전 성공! 마운팅보다 좋은 걸 찾았네요. 테이스트 굿. 하지만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올지 모를 일. 자리를 옮겨 재도전. 과연 이번에도 마운팅의 욕구를 잊고 성공할 수 있을지. 와우, 얌전히 앉기까지 잘했어 푸. 오케이. 됐어. 간식을 바꿔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찾는 것도 교육에 되게 중요합니다. 마운팅을 하는 이유에 따라서 그 솔루션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푸의 마운팅은 관심 끌기 마운팅이었어요. 뭐 나에게 맛있는 걸 줘, 나를 놀아줘, 아니면 나한테 스킨십을 해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푸가 정말로 뭘 원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좋아하는 공을 던져줘도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계속 마운팅을 했어요. 오히려 새로운 간식을 가져왔을 때 더 이상 마운팅을 하지 않고 간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푸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간식이었구나. 그래야지 푸의 욕구가 풀리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관심 끌기 마운팅을 할 때는 정말로 우리 반려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호자가 세심하게 관찰하고 찾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 경험 부족으로 바깥에만 나오면 안절부절, 산책조차 제대로 즐길 수 없었던 푸.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조금 혼자 스스로 이겨내고 익숙해져 보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홍수법을 써도 괜찮다라는 거죠. 우선 우리가 산책을 나가서 푸가 안아달라고 막 뛰어올라도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조금 무서워도 참아보고 이 환경이 무서운 거 없는 곳이야. 여기도 집안처럼 재밌는 곳이야.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산책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 봐야 될 것 같아요.